자, 조국 한동훈 특검법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아니 이거 뭐죠 그럼? 이거 안 갚음을 예고한 겁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런 해석들이 좀 분분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죠?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오, 이거 좀 약간 빠른 감도 있어 보이는데 뭔가 설명을 해요.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1호 특검 발의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최수영 평론가? 일단 국회의 입성을 전제로 이제 그런 입법 형태를 통해서 뭔가 특검법인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어떤 특검법을 하겠다는데 일단 뭔가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상황?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면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 이번 비례정당이든 뭐 지역구 정당이든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출마하신 분이 국민의 삶을 얘기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국민의 삶을 얘기하고 나라의 미래를 얘기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22대 국회가 정말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든가 청년 정말 희망이 청년 희망이 사라진 시대, 인구 절벽의 시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걸 얘기해야지 1호 법안으로 한동훈을 저격하겠다? 이거는 정치 보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정치를 정치 보복하기 위해서 합니까? 저거는 지지층을 겨냥해서 나를 뽑아주면 내가 당신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대리인 행세할 테니까 나를 찍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법 발의하면 통과시킵니까? 조국 신당이 아무리 표를 많이 얻어도 제가 보기에 열석 언저릴 텐데.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면 통과시킬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저에게는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검법을 내서 발의해서 발의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그럼 조국 혁신당의 정체는 뭡니까? 민주당이 이중됩니까? 아니면은 정말 본인들이 내세우는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서 20대들이 전혀 지지를 안 하는 이유가 기회균등을 1호 공약, 그러니까 1호 법안은 저 특검법이지만 1호 공약은 청년들의 기회균등을 넓히겠다. 이게 청년들이 동의합니까? 본인은 그 비리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유죄를 받아놓은 사람이 그 기회균등을 1호 공약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고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 특검법 발의는 이제 조국의 정치 보복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아주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과 연대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이 밝혀야죠. 여선홍 전 행정관?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외친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조국 신당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거 하겠다라고 가장 강조를 한 거네요. 처음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그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뭐 사실은 특검법도 많이 내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완벽하게 이제 막 이게 지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한다고 하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조국이 그동안에 뭐 한동훈, 윤석열 이 라인한테 그동안 당한 게 있었지.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다시 이제 환호하는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럼 지금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들을 향해서 한 말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선명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맨 앞에서 전면에서 세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침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세 뭐 약간 이런 반응도 뜨거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1호 공약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타이밍 좋게 내세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표가 이래서 비례정당에서 옮겨가면 민주당이 손해 아닙니까?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이제 긴장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지민비조라는 말을 이제 막 퍼뜨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안 된다. 민주당 몰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랑 뭐 연대할 거 아니냐. 선거 연대 뭐 약간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속내는 절대 아마 제 생각에는 조국 혁신당이랑은 큰 틀에서는 같이 하지만 선거 연대, 뭐 정책 연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굉장히 뺏기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가 뭐
4-5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절반은 시민사회, 뭐 예. 진보당 이렇게 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비례대표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결과적으로는 서로 약간 좀 긴장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가게 된다면 1호 법안 뭐 이런 형태로 한동훈 특검 법안 이거 내겠습니다를 밝힌 거 보면 최근에 아무래도 지지율 나오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의식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 합류하신 분들 중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간 황운하 의원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요. 본인의 어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이제 어떤 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관련 등등 이런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때 재선 도전 여기서 멈춘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8일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얘기가 혹시 뭐 비례대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니까 비례대표 전제에서 입당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제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어요.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황운하 의원의 관련 목소리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유무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당에서 또 당의 의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고 비례대표를 전제로 입당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청을 했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본인이 뭐 재선 여기서 멈추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총선 불출마하는가 보다 이 얘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불출마 선언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게 탈당하고 조국신당으로 갔어요. 이런 상황인데 비례대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불출마 번복한 거 아니냐 논란이 되자 이런 입장을 내네요. 저는 22대 총선, 이번 총선에 불출마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 그러면 그 재선 도전은 그 특정 지역구에서 멈춘다는 뜻이 되나요? 공천 신청했던 대전 중구에 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불출마라는 게 아니다. 이걸 불출마로 보는 거는 오버다. 김광삼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재선 도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지역구에서만 재선 도전 않고 다른 데는 옮겨가가지고 재선 도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말할 때 본인이 특정 지역구를 얘기하면서 재선 도전 멈춘다 했다 이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내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을 멈추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면 모르겠지만 재선 도전을 멈추기로 했다 이 얘기 자체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를 번복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입당할 때도 비례대표를 전제로 한 입당은 아니다. 뭐 그거 염두한 거 아니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이건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를 전제로 안 했는데 입당해서 보니까 비례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선상에서 보면 이거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나 그때 그랬는데 내가 좋은 혁신당에 들어와서 내 상황이 역할을 바뀌었다. 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가면 될 건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거짓말을 계속 뭔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잖아요. 지금 항소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 전 장관 징역 2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형이 확정이 돼 버리면 그래서 비례대표 몇 번을 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비례대표 선순위를 조국 전 장관이 받고 황운하 의원이 받게 되면 한 번에 두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국 혁신당이 과연 어떤 당이냐. 지금 조국 혁신당 보니까 지금 뭐 인재 영입 위로도 음주 무면허 과거에 약간 음주 뭐 정권 사범이라는 거 예. 아니에요? 조 전 장관 실형 2년, 황운하 징역 3년이잖아요. 예. 거기에다 또 문재인 정권 때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친문 검사들이
또 입당을 했어요. 아. 그러면 뭐 피고인과 이 검사의 어떠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이제 스펙트럼이 너무나 좁고 아까 특검법 얘기했잖아요. 그냥 온리 한동훈 윤석열이에요. 기승전결 한동훈 윤석열. 저것만 가지고도 적어도 비례대표 몇 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저런 자신감. 예. 뭐 몇을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총선에 가까워지면 또 양당 구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그런 비례 의석은 뭐 얻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박찬 교수님, 황운하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 과정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차하죠. 아,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네요. 비례정당은 취지가 예.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가 사실은 배지 나눠 먹기 용으로 비춰지는 순간 이미지는 굉장히 추락을 합니다. 저는 뭐 한동훈 의원, 황운하 의원의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 정권 진짜로 심판하고 싶고 검찰 개혁 진짜로 하고 싶으면은 저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본인이 20번 비례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기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몸에 본인을 갖다가 희생하고 불사르면 국민들이 그래 너 배지 달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로 윤석열 정권 기승전 이재명하는 한동훈 심판하려고 갔구나 이렇게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데 5번, 6번 본인이 당대표입니까? 아니 배지 연장의 꿈도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너무나 구차해요. 앞뒤 말이 다르면 그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아직은 순번이 정해진 거니까 기회가 있네요. 저는 뭐 본인의 진정성을 얻는다면 당선권 바깥에 비례를 본인이 신청해서 간다면 저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조국 대표는 비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뭐 조국 대표야 당 대표니까 이름을 당 대표니까 뭐 상대적으로 앞순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황운하 의원은 숟가락 얻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20번 가라. 비례대표 20번 받으면 좀 인정해 주겠다. 약간 그 말씀이네요. 바로 그냥 구차다로 바로 논평을 그냥 즉답으로 나오셨어요, 지금요.